이번에는 인공지능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것까지 이 서비스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60년 이상 된 오래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을 끌 정도로, 그리고 뭔가 아주 파격적인 상품이 나올 정도의 완성도에는 이르지 못했었는데, 올해 2023년은 굉장히 역사적인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생성형 인공지능, 제너러티브 AI라는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것들이 꽤 그럴싸한 아주 유익한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60년 이상 연구 기간 동안에도 계속 드러나지 않던 인공지능이 대중의 관심을 최근에 받게 된 것은 2016년에 여기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이세돌 구단과 바둑 대결을 해서 이제 완승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놀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알파고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에는 2012년에도 또 뭔가 하나 큰 계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영상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학술 대회에서 해마다 어떤 경진 대회를 했었어요. 물체 인식을 하는 경진 대회인데, 음, 컵이다, 이거는 사람이다, 이거는 강아지다, 고양이다, 시계다, 마이크다, 컴퓨터다, 뭐 이렇게 많은 물체를 인식하는 그런 대회를 했었는데, 이 인식률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스 넷이라는 게 나와서 기존의 성과보다 굉장히 향상된 그런 인식률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접근 방법을 보니까 그동안 컴퓨터 비전 하는 연구자들이 했던 방식이 아니라 인공신경망, 과거에 우리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했던 그 뇌의 구조, 뉴런의 구조를 컴퓨터가 다룰 수 있도록 간단한 그 계산식으로 바꾼 그런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그런 방법을 써서 얘가 큰 성과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컴퓨터 비전 연구자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을 그냥 다 버리고 전부 다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쭉 이렇게 오고 있었고,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알파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도 쭉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아주 특별한 인공지능 연구가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특별한 감동적인 서비스가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2022년에 이제 뭔가 대중들도 알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거는 뭐냐 하면 2022년 9월에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이제 상을 줬는데요. 여기서 1 등한 작품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저자가 이거 사실 내가 그린 게 아니고 그림을 만들어주는 AI인 미드저니라는 걸로 그렸어요. 이렇게 이제 밝히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구나. 그리고 이것도 그럼 창작품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가?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 이후에 2022년 말 10월 말 11월 말에 챗 GPT라는 그 대화형 인공지능이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걸 써보고 나서 또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어서 알파고에 이어서 어떤 두 번째 충격이 오게 되는데, 기존의 그 챗봇 대화형 서비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 단순해서 똑같은 질문을 또 하더라도 방금 전에 내가 한 말이 뭐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질문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답을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게 챗봇이라기보다는 그냥 메뉴를 클릭하는 것이 더 오히려 편하겠다, 이제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하지만 챗 GPT는 지식도 많고, 그리고 말도 유창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진짜 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인간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감동을 주게 됩니다.
그 과정이 여기 요 문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챗GPT가 이제 너무 충격을 주다 보니 그 이후에 2023년에는 이러한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많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구글도 이제 바드라는 거를 발표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오픈 AI의 챗GPT를 확장을 해서 빙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챗GPT는 이제 최초로 공개됐던 거는 GPT 3.5라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한 거라면은 걔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또 올해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할 뿐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사례는 뭐 무궁무진하다, 무한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이 활용하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생산성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나는 인공지능과 또는 컴퓨터와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는 거의 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필수적인 도구, 이제 개인 비서 같이 되었고요. 개인 비서가 똑똑하면 주인이 일을 훌륭하게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듯이 이러한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모두의 이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챗GPT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챗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인공지능 그 모델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11월 말일 날 전문 AI 기업 오픈 AI가 출시한 대화형 AI 서비스고 그 앞에도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한 점은 뭐냐 하면 2016년에 그 알파고를 보고는 사람들이 신기해." 하지만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바둑 두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제가 바둑 잘 둬서 내 일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은 없었죠, 거의. 그래서 알파고는 우리가 이 스트롱 AI의 반대말인 약한 인공지능 AI라고 하는데 얘는 특정한 영역에만 특정한 능력에만 이렇게 특화된 그러한 AI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이 챗GPT는 뭐든지 물어보면 다 알아요. 마치 척척 박사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스트롱 AI 마치 사람의 지능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쭉 성장과 동시에 이렇게 커지듯이 전반적인 일반적인 그런 범용 지능이 이다라고 해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또는 Strong AI 이렇게 부릅니다. AGI. 예. 근데 얘는 이제 챗GPT는 General Intelligence였던 거죠. 그래서 글도 쓰고 뭐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닌가.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우리를 빠뜨리게 된 것인데요.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인 요건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고 GPT 3.5라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화형 서비스 챗봇으로 출시된 지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유치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발표되었고 이 챗GPT나 GPT-4를 만든 오픈 AI가 기술 개발을 몽땅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사 거를 써 가지고 다른 서비스들을 이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챗GPT를 활용한 GPT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추론해서
거기에 맞게 말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굉장히 유용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국내외의 여러 가지 빅테크 회사들이 다 자사들의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현재 세상은 인공지능의 혁신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챗GPT가 하는 거 어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언어 영어를 많이 공부했지만 얘는 컴퓨터 언어 파이썬 같은 컴퓨터 언어도 많이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줄 수도 있고 잘못된 거를 수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곡도 할 수 있고 뭐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지어낼 수도 있고요. 에세이를 쓸 수도 있고 심지어 아카데믹한 논문을 써 가지고 이 논문이 이제 게재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대답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뭐 일반적인 사람의 그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되게 창의적인 부분도 있어서 사실 뭐 작곡하고 이야기 짓고 에세이 쓰는 게 다 창의적인 거죠. 근데 이 창의적인 게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뭐 "비즈니스 아이디어 좀 줘 봐." 이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를 쓴다든지 가사를 쓴다든지 일반적으로 사람만 할 수 있는 창작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 이게 이제 비서로 쓰면 유용하다는 것이 번역이라든지 그리고 긴 문서를 요약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고 여기에 보여진 것은 좀 예시일 뿐이지 셀 수 없이 더 많은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초거대 모델을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잘 사용하는 방법만 가지고도 지금은 뭔가 또 일자리가 생겨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점도 있는데요. 챗GPT나 GPT-4 이건 전부 다 둘 다 예 21년 9월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든지 최신 정보는 이제 반영이 안 돼 있고 이것을 일부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뭐 검색을 연결한다든가 또는 최신 데이터를 추가로 조금 더 연결한다든가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이고 이 이제 챗GPT나 GPT-4가 전부 다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이후에는 이제 전문가가 참여해서 얘가 조금 더 만족스러운 답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답변을 내도록 추가로 또 훈련을 했는데 최초에 사용한 데이터나 또 그 추가로 훈련에 참여한 사람의 그런 영향으로 어떤 편향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부적절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굉장히 금기시하는 그런 뭐 마이너리티 문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적절한 답을 얘기하기도 해서 이게 인공지능 윤리에서 굉장히 또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생성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줘."라고 했어도 학습한 걸 그대로 어디에서 본 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와 비슷한 걸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가 준 출력 중에는 상당히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정보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hallucination이라고 해서 또 이 언어 모델의 어떤 한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개선한 것이 이제 GPT-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고 직접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는 오픈AI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작년 말에 3.5 GPT 3.5 기반으로 만들어진 챗GPT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인 GPT-4를 기반으로 한 유료 버전 챗GPT 플러스가 있습니다. 월 $20을 내야 되는데 $20 내지 않고 이제 GPT 3.5 기반 것만 쓰더라도 그 기능을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GPT-4는 뭐가 달라졌냐면은
학습에 활용된 데이터는 21년 9월까지로 거의 같은데 이제 더 창의적이고 논리적이 되었고, 그런 어떤 허점 같은 거, 숫자 계산 같은 것도 못하고 이런 논리가 약했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됐고, 문장만 입력받는 게 아니라 인제 이미지도 입력받아서 이 이미지에서 이상한 게 뭐야? 그럼 그것도 대답해 줄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재료를 주고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하면은 "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응답도 해줄 수 있도록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맥락을 더 길게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큰 문서를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건 쪼금 이따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해 3 월에 발표되었지만 21년 8 월에 이미 학습은 끝냈고, 6 개월간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우려사항 같은 것들을 계속 수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부적절한 답변을 할 가능성이 82%나 낮아졌고, 또 이제 거짓말하는 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사실에 근거한 답변이 생성될 가능성도 40%가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똑똑해지고 더 안전해졌기 때문에 그 바 exam이라고 해서, 이거 변호사 시험이거든요. 미국의 변호사 시험인데 챗GPT 3.5 버전은 하위 10% 정도였다면은 GPT-4는 인제는 최우수 그룹의 상위 90% 서 수준에 이제 도달했고, 그리고 이제 생물학 올림피아드에서도 9 버전은 31등 정도라면 얘는 이제 거의 이 31% 하위 쪽이죠. 31% 라면 얘는 인제 거의 상위 1%가 되는 그런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챗GPT는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윈도우즈 운영 체제를 만든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 이제 브라우저 어 크롬 많이 쓰지만 얘는 이제 엣지라는 브라우저가 있잖아요. 그 엣지 안에 빙 챗이라고 해서 GPT-4와 검색을 연동하고 출처도 함께 제시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 이 GPT-4는 아무래도 얘가 생성하는 거니까 생성한 것이 진짠지 아닌지 그 근거를 찾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이 빙에서는 기사를 요약을 해 주고 검색을 해 주고 유사한 서비스를 하지만 내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다는 출처를 함께 제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과정이 이제 수월해졌다라는 거고요. 또 PDF 문서를 바로 요약할 수도 있고, 요 빙에서는 또 이미지 입력을 받고, 뭐 달이 나중에 보겠지만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통합적인 기능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챗GPT랑 또 이미지 생성 쪽이랑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빙을 이용해 보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픈 AI의 챗봇 페이지에 왔고, 그러면 이제 챗GPT 플러스 요거에 관련된 정보가 있고, 이거 챗GPT 사용해 보기가 있습니다. 여기로 연결하셔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을 가지고 아이디를 만들어서, 지금 저는 이제 로그인이 된 상태이고요. 이거는 여기서 굳이 이제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활용해 볼 수가 있고, 이제 GPT 3.5랑 GPT-4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인제 그 챗GPT 플러스 유료 회원만 요게 가능하고, 유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가 나오지 않고 디폴트로 그냥 누구에게나 무조건 3.5로 이제 서비스가 됩니다. GPT-4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 요 GPT-4 홍보 페이지에서 조금 더 이제 보고 가면 이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 GPT-4는 어려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풀 수 있다. 지식이 좀 더 확대됐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얘가 얼만큼 창의적인가. 여기 이제 입력으로 이런 명령을 줬어요. 신데렐라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예, 각각의 단어를 알파벳 A부터 Z까지 이렇게 쭉 증가하는 순으로 한 번씩만 사용해서 이 "요약해 봐라."라고 했더니 여기 이런 문장을 줬습니다. 이게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 보시면 되는데, 대충 얘기가 돼요. 근데 여기 제약 조건
대로 A, B, C, D, E, F, G, H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해서 어 중복되지 않게 이 명령에 맞게 그걸 생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hatGPT-4는 이 웹 서비스 상에서는 영상을 이미지를 넣어 가지고 하는 서비스를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이따가 엣지에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ChatGPT-4의 그 특성으로 멀티모달 이라고 해서 텍스트만 글자만 입력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영상도 입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하고 계란하고 이런 음 그 음식 재료가 있는 그런 사진을 주면서 "내가 이거 갖고 뭐 만들 수 있냐?"라고 했더니 옵션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뭐 팬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뭐 프렌치 토스트도 만들 수 있고 오믈렛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대답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을 알아듣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진을 영상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생겼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대화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챗봇들은 과거에 내가 무슨 말했는지 무슨 대화했는지 그 맥락이 끊어졌어요. 그 맥락이 이제 컨텍스트라는 건데 어 GPT-4에서는 한 25,000 단어까지 그걸 유지할 수가 있고 이렇게 큰 문서도 볼 수가 있고 GPT 3.5에서는 요게 한 3,000 단어 정도 됐었는데 이게 이제 많이 확대됐다. 그래서 이제 어떤 큰 문서를 주고 "이거를 이제 한번 네가 요약해 봐라." 라고 하면은 요 문서 같은 걸 보고 이제 요약을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GPT-4가 챗GPT 3.5 보다 그 리즈닝 약간 추론하는 것이 이제 또 굉장히 좋아졌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약속을 정하기 위해서 뭐 앤드류는 이때 시간이 가능하고 조앤은 이때 가능하고 한나는 이때 가능한데 네 "너 언제 미팅 시간이 되니?"라고 하면 챗GPT는 이 그 가능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좀 잘못 줬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수정되고 정확하게 이 세 사람이 다 되는 게 12 시하고 12시 30 분이다. 요런 것들도 이제 추론을 해서 줄 수가 있게 되었고 아까 여기 시험 성적도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게 세이프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사실 하이테크의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 제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윤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이제 뭐 그 챗봇 이루다라는 챗봇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거로 인하여 바로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제 배포하면서도 그런 문제에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챗GPT 사용하려고 들러와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첫 페이지인데 프롬프트 템플릿 또 탑 프롬프트 마이 프롬프트 이렇게 PROMPT 프롬프트라고 있어요. 프롬프트는 뭐냐면 이 이제 GPT-4나 GPT 3.5 안에 초거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언어를 이해하고 또 언어를 해석해서 적절히 답을 내는 데 관련된 많은 지식들이 한꺼번에 이제 농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얘한테 미션을 줄 때는 굉장히 특별한 부분을 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포커스돼서 답을 낼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 충분한 정보를 주는데 어떤 사람은 어 GPT를 가스라이팅해서 얘를 뭐 "너가 소설가야. 네가 화가야. 네가 선생님이야. 뭐 네가 변호사야." 막 이런 식으로 이 가스라이팅한다 이런 식으로 재밌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쨌든 프롬프트라는 거를 잘 넣어 주면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블로그 할 때 인트로는 어떻게 만들고 이 인트로를 좋은 인트로를 꺼내기 위한 인제 프롬프트는 어떤 게 있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소셜 미디어의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하는 프롬프트들이 쭉 나와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한마디로 딱 짧게 질문해도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탑 프롬프트에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의 프롬프트가 얼마나 유용했는지 이렇게 평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이 베일에 쌓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만 잘 만들어도,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 넣으니까 얘가 잘 동작하더라라는 것들을 공유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프롬프트를 서로 막 주고 팔고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옛날에 한 거, 예, 생성형 AI 관련 가장 파급력 있었던 마일스톤 5가지를 짧게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한글로 해도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쭈르륵 얘기해 줍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아까 그 나왔던 거 있죠? 신데렐라 이야기 요약하는데 A부터 G까지 순서대로 한번 써봐라 했고, 조금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A, B, C, D 이렇게 나왔고, 얘는 또 좀 다른 A, B, C, D인데 조금 좀 다르죠. 네, 조금 다른 표현으로도 또 써주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이제 도우미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영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롬프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너가 영어 선생님이라고 이미지 가정해봐. 또는 뭐 act as English tutor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영어 선생님처럼 행동해. 이런 식으로 이게 프롬프트의 전형적인 스타일이고요. 요렇게 주면은 얘가 이제 조금 더 그거에 맞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굉장히 자세하게 줘서 하루에 2시간씩 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monthly plan, one month 스터디 플랜을 제시를 하는데 타임라인도 주고, 만일에 좋은 링크가 있으면 그 링크까지 제시해라 이렇게 했더니 얘가 막 쫙 공부 스케줄을 짜줬어요. 하루에 2시간 분량으로. 첫 번째 주에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런 걸 해라. 그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이런 걸 해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튜브 링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링크도 가보면은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없는 링크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럴싸하잖아요. 어우, 스터디 플랜 잘 줬네. 그런데 이거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엣지로 옮겨서 빙챗에 들어가 있는 GPT-4를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엣지 시작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쓸 수가 있고요. 그냥 빙챗으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AI 기반 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대화 스타일을 뭐 이렇게 3가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다 창의적인 경우에는 뭔가 소설이라든지 뭐 시라든지 뭐 이렇게 좀 창작적인 거 할 때도, 그다음에 영상 이미지 다룰 때는 요거를 선택하면 되고, 그다음 균형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물어볼까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아까는 자기가 대답을 했지만 이제는 그 검색을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차별 불공정, 사생활 침해 등이 그 예이다. 그래서 대화형 AI를 출시한 기업들이 이 태희나 우리나라의 뭐 이루다 그런 사례에서 겪었던 악몽이 발생할 거에 대해서 조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 출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처에 가면은 오른쪽 상단에 얘를 눌러서도 이 채팅을 어,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사를 요약해 주라. 얘가 이제 답을 알려주는데,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 학생 79.2%, 교사는 이만큼 써봤다. 그렇지만 이 윤리에 대해서 교육은 못 받았다. 그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PDF 파일을 직접 읽어드려서 이거를 요약하는 그러한 또 기능도 쓸 수가 있어요. 이 논문을 요약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면은 얘가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그 초거대 인공신경망의 어떤 가장 이제 기본이 됐던 그런 논문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런 학술 논문들도 쫙 읽고 이렇게 척척 요약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공부해야 될 때 다큐멘터리는 많은데 이거 언제 다 보냐, 좀 힘들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얘한테 요약 서비스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학생들이 "미래 교실에서 공부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만들어 줬고, 이거 저작권에 문제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생성하는, 말을 주고 글을 주고 그걸 가지고 영상을 생성하는 그런 DALL-E라는 인공지능을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에는 GPT-4가 멀티모달이라고 했죠. 말로 입력을 줄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이미지로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로부터 추론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웹 검색을 해 가지고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하나 골랐어요. 사슴이 이 연꽃 위에 둥둥 떠 있는 건데, 기린이 떠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 형상에서 비현실적인 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줬고요. 네.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설명을 잘했죠. "기린은 연못에서 살 수 없다. 그리고 몸무게가 800 킬로그램 이상이라서 연꽃에 앉을 수가 없다. 목을 세울 수 있지만 이렇게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빙챗에 포함된 GPT-4의 기능, 텍스트를 주고 그 텍스트로부터 논리적인 답변을 얻는 거, 그리고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에서 어떤 추론된 결과를 주는 거, 아까 이제 기린이 이상하다고 한 거, 그리고 음 챗GPT는 아니지만 DALL-E라고 해서 우리가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이미지 생성한 거는, 얘는 GPT-4가 아니라 DALL-E라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러한 AI를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하는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미지 생성하는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료로 대부분 전환이 되어 있어요. 몇 개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먼저 유료로 전환되었지만 제가 DALL-E 이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LL-E 2는 역시 오픈 AI에서 만들었고요. 요 사이트로 가 보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보틱 가든이라고 해서 어 디지털 아트로 만든 그러한 정원의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로보트 요소가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 어쨌든 예를 들어 이런 거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얘를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편집하는 거에 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배경을 이렇게 연장해서 확장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해 놓고 로보틱 가든 또 제너레이트 하면은 이 이미지에 가려졌던 부분을 다시 생성을 해 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DALL-E의 좀 특징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하고 이렇게 연장된 이미지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막 글씨 같은 거 깨진 거 이런 거 보면 이게 있는 그림을 가져다가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도 할루시네이션이죠. 글씨가 없는 글씨가 나온다든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모양 같은 게 존재하는 게 이렇게 생성된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걸 반복하면은 이것을 더 큰 그림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어 일부를 지워서 또 다른 이미지를 또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 이미지 생성 그 모델 중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성능이 좋은 모델입니다. 얘는 오픈 소스로 되어 있어서 많은 곳에서 그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미드저니라는 거죠. 이게 아까 박람회에서 1등 상을 받았다는 것이 역시 이 기술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요 기술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군데 있는데,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 온라인이라는 데는 아직도 무료로 이걸 웹에서 바로 쓸 수 있게 해 주고요. 드림 스튜디오에서도 여러분이 가입하면 몇 개의 이미지를 생성해 볼 수 있는 크레딧을 주게 됩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체크해 보시고, 이걸 내 컴퓨터에다 설치하고 싶다고 할 때는 여기서 풀 소스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테이블 디퓨전 요게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테이블 디퓨전 온라인 여기에 가면은 무료로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또 뭔가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넣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그젬플 그냥 한번 해볼까요? 다마고치가 파리를 방황하는 거, 다마고치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미들저니는 다른 웹 기반으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다른 것과 달리 디스코드라는 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쇼케이스 정도만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또 무료는 아니고요. 그래서 디스코드에 들어가면 이제 방들이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런 프롬프트를 써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따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상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퀄리티 높은 그런 성과물을 얻을 수 있다. 네,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제너러티브 AI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업에서 이것을 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굉장히 핫한 지금 기술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AI 기술의 현주소를 한번 본다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막 사용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은 기계학습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또 딥러닝, 심층신경망인데, 심층신경망은 잘 그렇게 쓰지 않는데 머신러닝은 기계학습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 세 가지 용어들이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인공지능이 가장 넓은 그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단순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똑똑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연구를 폭넓게 이제 말하고 있고, 그중에 머신러닝은 이 자동으로 데이터에서 규칙이나 값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을 이제 머신러닝. 그래서 얘가 학습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데이터에서 어떤 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물론 반복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내가 찾아야 될 값을 미리 프로그래머가 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이걸 찾은 다음에 활용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학습한다.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딥러닝은 우리 뇌를 구성하는 뉴런의 구조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단순한 수식으로 변경을 해서 그 뉴런을 여러 개 연결을 해서 복잡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만든 것을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딥러닝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이렇게 불러도 사실은 그게 딥러닝 기술이고, 정의에 의한 포함 관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딥러닝이 아주 도미넌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인공지능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뭐 초거대 언어 모델, 이런 모델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모델이라는 것은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학습시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가 될 수 있냐면은 물체를 인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게 강아지야, 고양이야, 사과야, 배야, 딸기야. 이렇게 물체를 인식한다든지, 주가를 예측하는 거, 또는 뭐 강수 확률을 예측하는 거, 이렇게 숫자를 출력하는 그런 응용이라든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말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 세트를 학습시켜서
데이터세트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을 그리고 싶어도 이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원밖에 없어요.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이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로 만들어 놓은 이게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거의 똑같은 크기의 동그라미를 가지고 써라라고 하면 이런 모델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원과 직선 써도 된다. 그러면 이것도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곡선으로만 했는데 이것도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이라 함은 실제로는 우리의 지능은 아니지만 지능적인 것처럼 동작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특히 이거를 우리가 모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델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뉴런, 인공신경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특성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모델이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large language 모델, 챗GPT, GPT-4, GPT 3.5 같은 것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 뭐 초거대 언어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진짜로 말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를 이해하고 추론해서 답변을 말로 생성할 수 있는 것 같이 행동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델이라고는 했을 때 이 안에 막 인공신경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형태가 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모델, 어떤 모델, 어떤 모델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라고 그러고 모델이란 그 자체는 그냥 프로그램이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봤던 생성형 AI하고 대비되는 개념, 사실 우리가 수업에서 많이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기존의 AI들인데, 이건 어떤 거냐 하면 대비되는 거는 discriminative AI라고 해서 사진을 가지고 같이 학습을 시키더라도 지금 생성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진을 막 줬어요. 그런 다음에 얘한테 큰 큰 강아지 이미지 만들어줘. 그럼 얘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죠. 하얀색 고양이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미지를 출력을 해줬어요. 들어가는 거는 텍스트가 들어갔고 나온 거는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기존의 방법들은 A인지 B인지를 식별하는 그런 것에 더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델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강아지하고 고양이 사진을 가지고 막 학습을 해서 여기서 사진이 하나 들어갔을 때 이 사진 강아지, 이 사진 고양이 요렇게 물체를 알아맞힐 수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물체 인식 또는 이 그룹인지 이 그룹인지를 분류한다라고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티처블 머신에서 요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하게 될 건데 요런 모델은 오히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얘하고 얘하고를 구분시키는, 구분하는, 이를 분리하기 위한, 이걸 식별하기 위한 그런 확률적 정보를 찾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생성 모델은 강아지들은 주로 코는 이런 애들이 많고 귀는 이런 애들이 많고 뭐 눈은 이런 애들이 많고 그래서 강아지 조라고 했다가 빅이라고 하면 강아지의 사이즈 중에서 뭐 큰 쪽에 해당하는 수치를 하나 골라서 강아지를 만드는 거죠. 고양이라고 하면 고양이 컬러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화이트 컬러 근처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또 고양이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 과정이 훨씬 더 이제 복잡한 그러한 기술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구체적인 용어는 공부하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